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버냉키 효과를 우리 지수도 톡톡히 보고 있는 듯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회복되는 듯한데요. 1750선 지금 1751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가 살짝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초가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약간 의외인 것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사주진 않는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 아침 강력한 매수 주체는 다름 아닌 기관입니다. 이 시각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외국인이 약 한 500억 가까이, 500억 이상 사는 와중에 개인마저 한 300억 가까이 팔고 있고요. 외국인도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일단 빠르게 매수로 돌아설 분위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프로그램 쪽에 500억 이상의 물량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관의 선물 매도가 큰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미 베이시스는 백어세이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751포인트. 그러나 기관이 만들고 있고 외국인이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째 찜찜하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하면서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오늘 매도를 하네요. 467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죠. 자,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그리고 지금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증권이 거의 한 2% 이상씩 뛰고 있고요. 삼성증권이 2.5% 가까이나 뛰고 있습니다. 의류정밀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뛰는 종목들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역시 좀 작은 종목들이 여기는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금융 쪽에 오늘 좀 눈여겨 보여줄 만한 것이 역시 KB금융인 것 같습니다. 주당 2,000원 이상 올랐고 갭 상승 출발해서 지금 4% 이상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미 5만 원을 회복을 하네요. KB금융 회복하는 거는 정말 한순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인력 구조 조정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KB금융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듯 싶네요. 대우증권도 거의 3.7%나 급등하고 현대증권도 2.7%나 오르고 있습니다. 자, 건설 쪽은 그럼 얼마나 오르느냐. 대형주인 GS건설과 대림산업이 거의 한 4.8%, 4.5% 가까이. 이러다가 5% 가까이도 오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건설은 그러나 1% 정도로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고요. 현대산업도 강보합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쪽도 역시 수혜를 보는 섹터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포스코가 1% 이상 오르긴 하지만 역시 49만 원대 초반이고요. 고려아연이 오히려 금값의 상승세, 달러와 약세 기대서 3%나 재차 반등을 세게 주고 있습니다. 25만 원을 오늘 아침 회복하는군요. 자, 현대제철이 지금까지 많이 눌렸었기 때문에 포스코보다 현대제철의 상승 탄력이 더 있어 보이는데 10만 6,500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화학 쪽은요,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거든요. 자, 화학 쪽을 끝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쪽도 역시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SK에너지의 상승폭이 가장 눈에 띕니다. 한국셀석유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신고가를 찍고 있는데 역시 배당주 메리트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LG화학, OCI, KCC도 나쁘지 않지만 SK에너지는 볼리비아와의 리튬전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4%까지도 찍고 지금 윗꼬리가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급 특징주를 알아보러 갈 텐데요.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한번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인들은 팔고 있는데 이런 전략이 맞는 것인지요? 네, 지난주에 매수했던 개인 투자가들이 오늘 반등을 보이자 단기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역시 이론적으로 보면은요,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하락할 때 매수했다가 상승할 때 매도한다는 것 자체가 네. 큰 의미는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큰 수익이 난 것 같지만 이런 패턴을 지속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수익률에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합니다. 네. 오히려 수수료만큼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금주는 월과 화요일장은 8월이고 수요일부터 이제 9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이제 9월 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지난 금요일 장에서도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금요일 밤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밤 미국 시간으로 본다면 금요일장이죠. 반등이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비교적 큰 폭의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상승 기조하에서 조정받고 다시 상승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단기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의 모습입니다. 오늘 장도 자율적인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반등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조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 화면에 보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10,000포인트 붕괴 이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10,000포인트는 큰 의미는 없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다만 뉴욕 증시도 지난 8월 초부터 3주간에 걸친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 구간이라는 말씀 드렸죠. 특히 10,000에서 9,000포인트 라인까지는 반등 타이밍이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정확히 예상한 시점에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상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반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설사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이나 할지라도 이 반등은 좀 더 올라가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라인,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네.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1,300포인트입니다. 1,300포인트 이상 올라줘야지만 지난 주말에 찍었던 뉴욕 증시 9,000포인트 붕괴했던 10,000포인트 붕괴됐던 시점이 하나의 저점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아쉬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한 번 눌림목을 받는 이 과정이 진정한 우리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1차 목표치를 1,300포인트 정도 놓고서 추가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뉴욕 증시도 오늘 밤과 내일장까지 향후 수요일장까지의 이틀간의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의 모습으로 본다면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제 국내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의 모습을 보면은요, 추세선으로 한번 먼저 보죠. 추세선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고점 여기, 그죠? 네. 이 화면의 최고점 여기, 그리고 가장 최근의 고점이 여기. 그렇다면 이 저항 추세선이 여전히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소 시간은 걸릴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주가 갭이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가능성이 좀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도 오늘 아침 시초가 갭 상승한 이후에 양봉의 모습은 긍정적이고 오늘 장은 종가까지 이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왜 그렇게 예상하냐면요. 지금 환율도 10원 가까이 9원 이상 하락하면서 1,180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특히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아주 긍정적인데요. 그동안 지난주까지 8월 한 달간 지난 3주간 매도 물량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의 눈총을 받았던 투신권이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줬던 연기금 그리고 보험단 그리고 은행단들마저 매수에 가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라고 본다면 이 반등세는 오늘까지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제 네.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국내 시장도 내일과 모레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의 상승폭을 내일이나 모레까지 그렇죠? 9월 1일장까지 모두 붕괴시킨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반등이. 네. 저점을 다시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일장도 갭 상승해주면서 1,760포인트 이상을 돌파해준다면 하나의 저점으로서 그렇죠? 지난 금요일장 찍었던 것이 하나의 저점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이렇게 제껴주는 이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 과정 때가 또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금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여유롭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또 설사 주식 편입 비중이 높다 하시는 분 아직까지도 버티고 계시는 분이라면 오늘 매도보다는 내일장 이후에 매도 여부를 판단해보는 이번 반등 탄력도를 한번 체크해본 연후에 매도 여부를 판단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월요일장입니다만 아침 시초가 갭상승한 이후 강세가 오늘 오전장뿐만 아니라 오후장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장에 매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반등 탄력도를 좀 체크를 해보자. 오늘 기관이 이렇게 사는 걸로 봐서 투신권이 무엇보다 이렇게 강력하게 사주는 걸로 봐서 오후장까지도 이 같은 강세가 일단 이어질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만약에 재차 하락한다 할지라도 이만큼의 어떤 갭 하락, 이것을 다시금 깨고 저점보다 더 낮게까지 내려간다면 오늘의 갭 상승은 다시 의미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 주셨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한 주 동안 수급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종목을 팔고 어떤 종목을 샀는지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세력들, 다시 말해서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조종 장세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시장의 메이저 세력들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의 여부에 따라서 조정의 마무리되고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냐를 판단해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네.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장 하루하루의 그 흐름보다도 더 중요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과 국내 기관 투자가들,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의 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가들은 798억 원, 근 800원 가까이 매수하면서 매수 1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GS건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그렇다면 네. 외국인 투자가들은 자,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보면 장이 하락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전환됐을 때 삼성전자가 이끄는 IT, 반도체를 포함한 IT 관련주들하고, 그리고 화학주, 2차전지 업종이죠. LG화학 하면 2차전지 업종, 그리고 그동안 충분한 조정을 거쳤던 건설업종, 네. 그리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향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판단할 때 지표가 되겠죠. 그리고 저도 이 장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다면 역시 반도체, 2차전지, 그리고 조선, 건설 이들 종목군들이 여기 장을 이끌 것이다. 여기에서 저는 2차전지 분야와 조선 분야들을 향후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도 이렇게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은 역시 IT와 2차전지, 조선, 건설주에 대한 매수 전략을 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국내 기관 투자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1위 종목은 LG를 가장 많이 매수했죠. 네. 1,897억 원, 근 2,000억 가까운 매수를 보이면서 지주사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LG가 이끌면서 CJ라든지 GS라든지 LS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같이 동반 상승세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네. 또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서는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했죠. 네. 역시 M&A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반도체에서 관련주에서 하이닉스를 많이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효성은 뭐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네. 대림산업, 외환은행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특징은 뭐냐? LG와 효성 같은 지주사에 대한 매수 러브콜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에서 M&A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하이닉스에 대한 러브콜,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건설업종, 우리나라 대표 건설자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GS건설, 국내 기관은 대림산업에 대한 매수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 네. 그리고 이번에 지난 일요일에 정부가 DTI 규제 완화 발표를 했죠. 물론 네. 이것으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건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특히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화랑으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수급 상황은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건설업종 중에서도 대표 건설주들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의 일환으로서 우량 건설사를 기관과 외국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꾸준히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에 국내 코스피 시장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네. 역시 업종 대표주에 대한 러브콜을 보이고 있다는 점, 물론 네.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 분할 매수 전략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SFL을 가장 많이 매수했죠. 198억 6천만 원, 근 200억 가까이 매수했고요. 네. 그다음에 덕산하이메탈, 셀트리온, 동아홀딩스, SK 브로드밴드를 매수했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역시 그 홈쇼핑 관련주, CJ 홈쇼핑, GS 홈쇼핑에 대한 이 홈쇼핑 관련주의 러브콜이 컸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현대 홈쇼핑에 대한 공모도 있죠. 그래서 네네. 이 홈쇼핑 관련주들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물론 가격적으로 지금 추격 매수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만 이 현대 홈쇼핑, 공모하는 현대 홈쇼핑을 한번 공모주 청약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홈쇼핑 업체 중에서 1위 업체거든요, 현대가. 네.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홈쇼핑 관련주에는 금주에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CJ 홈쇼핑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다음에
LNF, 셀트리온, 다음 SBS 컨텐츠 허브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나 자, 이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한 종목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거의 모르는 종목이 없죠. 네. 예, 코스닥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 그룹사 계열사 종목군들을 많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코스닥도 반등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네. 코스닥 시장의 반등도 역시 개별 테마주보다는 업종 대표주들이 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시장이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주일 동안 소규모입니다만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업종 대표주를 매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LED 쪽에 코스닥 쪽의 종목 보니까요. 루멘스하고 루미마이크로하고 한 10% 이상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정말 황당하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줄창 빠졌었던 낙폭 과대 IT 부품 장비 쪽에도 매수세가 조금 유입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볼 수 있는 겁니까? 자, 근데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의 개별 종목군들은요,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순간적인 급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담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두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장 자체도 적극적으로 장을 이끌면서 상승 기조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상승 기조로 하면 내가 재수 없이 장중 고점에 물렸다 하더라도 갖고 버티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상승 기조 장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의 장은 급락에 따른 자율적인 반등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을 아주 축소시켜서 짧게 끊어치는 이런 매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루멘스도 물론 회사의 재무 고절하는 실적은 충분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급락에 따른 직전 저점마저 붕괴시키는 14,000원대부터 8,000원대까지 급락을 하는 거의 한 40% 가까이 급락한 이후에 오늘 10%대 이상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추격 매수하기에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루멘스를 예로 들어본다면 역시 10,000원 라인에 1차 저항선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네. 9,000원 넘어선 현 시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일반 개인 투자보다는 자제하시고요. 좀 발빠르게 아주 이 시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은 충분히 단기 매매 전략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이렇게 버냉키 효과 때문에 금융 쪽, 은행 쪽이 오르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은행주는 글쎄 오르기까지는 중장기적인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급등하니까 개인들이 좀 지금까지 한을 오늘 아침에 일단 풀려고 하는지 일단은 수익 실현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자르고 나오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까 건설 쪽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시는 눈치셨는데요. 네, 이 건설주, 은행주, 증권주 같은 소위 말해서 이 트로이카성 종목이라 하는 것들은 종합지수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종합지수가 올라가야지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건설주들은 지난주에 급등을 하는 일부 건설 종목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침체 구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은행과 증권주들도 아직은 본격적인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전환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장의 상승은 역시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하락할 때 분할 매수해서 3개월 후, 4개월 후 이렇게 적어도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 무난합니다만 역시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단 특별하게 어떤 관심 종목이 있으신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데 말이죠. 전략을 네. 다시 한번 좀 종합을 해주시죠. 일단 오후장에 오늘 조금 더 강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최소한 지금의 상승세가 꺾이진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네. 적어도 오늘장에서는 이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는 오전장에 강했다 하도 오후장에 다시 원위치되고 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오전장에 전 강했다가 하더라도 후장에 약한 후약의 패턴의 모습을 보였는데 네. 적어도 오늘장은 이 강세가 오후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발빠른 투자자라면 장중 눌림목 저점을 이용해서 매수했다가 고점에 치고 빠지는 아니면 오늘 매수했다가 내일 매도하는 이런 단기 매매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러나 네. 이것을 놓쳤다 하여 이것을 나는 자신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은 오늘 쉬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일장과 모레장에서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수요일장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요. 내일장 한번 지켜보시고 수요일장에 보면은
이장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 아니면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급등했다 하여 아쉬워하거나 서글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특히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 이미 많은 비중을 줄이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이번 반등은 그냥 한번 지켜보는, 그렇죠? 아직은 급락했다는 자율적인 반등, 찍는다 하더라도 외바닥 수준에 그치고 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여러분에게 매수에 드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일단 한번 지켜봐도 나중에 후회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수요일장에서 확실히 방향이 조금 잡혀질 것도 같다. 그때 또한 추가적인 코멘트 기대를 하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벌써 전화를 끊으셨네요. 자, 지금 코스피가 1752포인트로 상승폭을 점점점 늘려가는 와중에 많은 폭 팔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사주지 않을까 기대를 저는 조금 하고 있었는데요. 외국인들이 50억 이상 팔지만 아직까지는 살 분위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기관이 점점점 더 강하게 사주면서 600억 이상이나 사주고 있네요. 자, 이 시각 이제 개별적인 특징인지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설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부동산 대책 관련 수혜 업종군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죠? 예,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건설주와 은행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주택 구입 시 총부채 상환 비율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기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버냉키 연준 의장의 연설로 투자 심리가 개선돼 지수가 강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덩달아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증권, 은행, 건설 덩달아 다 이래저래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1750선은 어째 좀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가 문제다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 이번 주에 나올 미국의 고용지표, 제조업지표 등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글쎄요.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이번 달에는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 달 후반이 되면 모를까? 이번 달에 하면 저는 이제 9월을 말씀드리는 건데 9월 전망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8월 초반에 전망이 나왔듯이 그렇게 8월 초반에 전망 나온 것처럼 아주 큰 코스피 상단을 부르는 곳은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9월 전망 각 증권사별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코스피 밴드대하고 함께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대다수 증권사들은 9월에는 더블딥 우려 등이 해소되면서 주가 1800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대우증권은 오늘 장기적으로 주가는 경제 성장률에 수렴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상관관계가 적다며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엔 저평가 매력이 있어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다음 달 코스피가 1700과 1850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9월에는 글로벌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해소되면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9월 코스피 밴드로 1700에서 1820을 제시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다음 달부터는 자동차, 호텔, 소매, 미디어 등의 경기 소비재와 화학, 철강 등 소재 섹터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도 미국 경기 더블딥 가능성이 낮은 데다가 중국 경기 모멘텀이 저점에 도달했고 국내 기업이익 증가세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3개월 코스피 밴드로 1670에서 1870을 내놓았습니다. 이 증권사는 화학, 유통, 자동차, 반도체 등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토러스 투자증권은 미국 정부의 정책 효과 소멸에 따른 후유증이 사라지면서 미국 매크로 리스크는 9월 초중반에 약화되고 만약 9월 초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으로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이를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9월 중에 1850 내외로 1870까지 부르는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낮게 잡아도 1820 상단이 말이죠. 1800까지는 다들 돌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8월처럼 이렇게 돌파를 강하게 보고 있다가 나중에 돌아보니 아니었네요.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더블딥 우려 해소,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반등, 또 우리 증시의 차별적인 어떤 장점들을 1800 돌파의 근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토러스 투자증권처럼 좀 밀렸을 때는 사는 게 맞겠죠.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인데요. 약 한 5분 정도 뒤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 고지 드리면 02-3153-2611번입니다. 5분 정도 뒤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상담 들어갈게요. 네, 이번엔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에 직접 좀 출연을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훈 과장이 언급한 그런 종목에 대한 먼저 AS를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종목 상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고 오신 기사는요, 치솟는 에틸렌값 톤당 $1,000 넘어라는 뉴스였는데요. 역시 대만 포모사 그리고 일본의 미쓰이 쪽이 생산을 중단하면서 대만 포모사는 사실 가동을 다시 시작했다가 다시금 지금 재차 중단한 상황이죠. 때문에 중국 쪽에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긴 하지만 에틸렌 관련해서 역시나 전체적인 파이에서 시장에서 보면은 에틸렌 수요가 역시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로 가서 우리 3분기 화학 쪽 섹터에 들어가 있는 우리 기업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략을 펴주셨는데요. 역시 대장주인 LG화학 쪽 얘기를 하셨고요. 역시 에틸렌 관련해서 전통적인 화학주라 할 수 있는 호남석유 비롯해서 하나케미칼, 대한유화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가 LG화학하고 하나케미칼 두 종목을 봤는데요. LG화학은 지금 계절적 성수기 4분기 앞두고 해외 여러 가지 화학업체들의 가동 중단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뛰는 가격에 따른 수혜를 실적적인 측면에서 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2차 전지 평강 필름 쪽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죠. 전통적인 사업 그리고 신성장 동력까지 날개를 모두 달았습니다. LG화학 매수 가격으로 오늘 미국장 뛴다 할지라도 34만 3천 원 정도에선 잡으면 어떨까 얘기하셨는데요. LG화학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34만 5,500원 정도네요. 오늘 어제 종가 대비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내에서는 한번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아침 시가가 34만 7천 원 정도였는데 지금 계속해서 음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 아마 조금 더 가격이 싸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34만 한 5천 원 이 정도대에서 잡으셔도 지금 1% 안에 들어가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면 사야지 하다가 잡지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그 포인트는 잘 한번 잡아보시고요. LG화학 손절 가격은 30만 원 얘기를 하셨고 전고점을 역시 돌파하는 38만 원까지도 기대한다 하시면서 목표가 38만 원 불러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에틸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 실적이 좋아질 법한 하나케미컬을 들어주셨는데 하나케미컬은 얼마 전에 중국에서 솔라펀 파워 M&A도 했어 지금 여러 가지 신성장 동력을 또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하나케미컬은 얼마 전에 신고가 내고 나서 약간의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하나케미컬의 예상 매수가는 25,600원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역시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한 1% 정도 안쪽에만 들어와 있으면 약간의 시장 정도의 그 상승률은 따라잡아도 좋겠다. 그 정도의 추격 매수는 괜찮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 25,600원인데 현재 하나케미컬 주가 한번 체크해보죠. 네, 25,600원으로 정확합니다. 지금 정도에 아마 사시면 하나케미컬 좀 언제나 관심 가지셨던 분들 오늘 좋은 눌림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손절 가격으로 하나케미컬은 21,000원을 얘기를 하셨고요. 목표 가격으로 역시 전 고점이 얼마 전 신고가가 냈을 때 윗꼬리가 27,200원이었는데요. 28,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통화였느냐 투자해오서 코너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고지를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에서 정양환 씨삽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일단 개인분들 중에서 기분 좋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아도 고민, 또 주가가 떨어져도 고민이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고민을 덜어드리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까요? 예, 테라미 소스인데요. 예. 테라리 소스. 네. 예, 평균 단가가 825원이고요. 네.
비중이 30% 됩니다. 825원 얼마 전에 이렇게 상한가도 치고 그죠? 자원개발 네.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다가 오늘 약간의 음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출렁출렁하는 그런 종목이고 좀 작은 지금 주가가 1,000원도 안 되는 아주 저가주여서 조금은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이런 테마라든가 작은 종목들 트레이딩을 많이 해보셨는지요? 아니에요. 저는 대형주만 하고 있는데요. 네. 자원 개발이라는 호재가 있어가지고 좀 길게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네. 좀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네. 얼마 전에 거의 상한가 들어갔을 때 그날 잡으셨나요? 아니면 그 다음날 잡으셨나요? 테라리소스가 1,100원대서부터 몰렸어요. 네네. 예, 3번에 나눠서 산 게 평균 단가가 이래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럼 얼마 전에 올랐을 때는 뭐 그렇게 또 진정 기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원래 훨씬 비싼 1,000원 위쪽에서 샀다가 지금 분할 매수해서 밑에서 좀 잡으시고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가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오늘 주가는 800원이고 평균 매입 단가가 825원이니까 조금은 손실을 역시나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길게 보실 생각이신지요? 아무래도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갔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많이 오른다고 하면은 또 더 들고 있을 수가 있겠죠. 테라리소스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약간의 아직까지도 손실인데 이 마늘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는지요? 네, 뭐 테라리소스는 최근에 며칠 전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러시아의 광고에서부터 매장량 추가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인데 사실은 이 종목은 개인들이 참 많이 붙는 종목이죠.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보면은 최근보다도 사실 이 종목은 단타성 개념을 보고 많이 접근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락을 했지만은 지금 급등몰이 상한가 이후에 단타들이 좀 빠졌고요.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상한가 강한 날을 거래량이 보면은 거의 한 50만 정도 되거든요. 360만이 되는데 여기서 그 다음날 물량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물량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 키면 걱정하실 거는 별로 없고 사실은 조금 약세 흐름이지만은 또 한 번 더 밑에서 한번 받아 올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760원만 이탈 안 하면은 일단 한 번 더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되지 중장기적으로 가시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60원만 좀 지지만 된다면은 이 종목 다시 한번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레리소스 이런 종목들은 거의 뭐 기관들은 없고요. 개인들을 외국인 창구에서 돌아도 사실 그걸 미치도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900원 돌파하면은 한 1,000원대까지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매수가까지 오는 것은 물론 약간 더 해서 한 1,000원대까지만 보고 나오자라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예. 그래요. 테라리소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조금 길게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좀 아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매수 세력도 거의 태반이 우리 시청자분 같은 개인들이 많아서 언제 급등락할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760원, 오늘 800원인데요. 계속해서 가격이 지금 떨어지면서 800원까지 오늘 825원에 시작한 것 같은데 790원, 760원만 이탈을 안 하면은 뭐 900원 그리고 1,000원까지도 뭐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욕심을 부린다면은 테라리소스 한 1,000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그 유전 개발을 보고 들어갔는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건지. 네, 그게 모멘텀이 왜 안 되는 건지. 네, 대체로 보면요. 공시에는 사실은 좀 팔아야 됩니다. 공시에는 팔아야 되고요. 소문에 사고 공시에 팔아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공시가 나올 때는 물량이 좀 많이 터지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유전 개발에 대한 그러니까 매장량의 어떤 증가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확실한 어떤 이 모멘텀이 나타나지도 않고 사실은 지난해 보면은 기름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사실 테레소스는 그렇게 주가에서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큰 종목들은 가는데 이런 종목, 작은 종목들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대는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만약에 또 한 번 더 공시가 나오고 어떤 좋은 호재가 나온다면은 그때 만약에 900원에서 1000원까지 오른다면 그때는 일단은 빠져나오셔가지고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추가 이익 실현하시면서 다음을 한번 보자. 더 큰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에이텍솔루션을 다음번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테라리소스를 저희가 지금 상담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테라리소스 이런 어떤 작은 특별히 자원개발 테마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지금 좀 전에 하셨던 우리 정영 시장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실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 이런 자원개발의 어떤 뉴스가 왜 호재가 되지 못하느냐, 호재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왜 모멘텀이 안 되느냐에 대한 답을 해주셨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공시가 터졌을 때는 이미 조금은 늦은 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미 늦었는데 모멘텀의 약발은 당연히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이런 자원개발 테마를 길게 투자하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고쳐하셔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저희가 첫 번째 종목 상담으로 테라리소스 진행을 했고요. 테라리소스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1,000원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에이텍솔루션 안녕하세요. 갖고 계신 분이신가요? 예. 예, 얼마에 사셨나요? 그 22,000원대 샀는데요. 네, 22,000원대. 그러면 한 6월, 7월쯤에 사신 건가요? 아마 그때 거기 막 25,000원에서 27,000원대 왔다 갔다 할 때 네. 그 조금 하락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내가 매수를 했거든요. 예. 자, 에이텍솔루션 삼성 그 지분 갖고 있다는 그 얘기에 혹시 매입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래서 삼성에서 뭐 한 16%인가 뭐 지분도 갖고 있고. 네. 또 그랬다고 해서 그쪽에 또 아마 그때 당시에 내가 얘기를 들을 때는 좀 IT나 이런 쪽에 이제 조금 상당히 좋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좀 그걸 보고 이렇게 조금 했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내려가 버리니까 어떻게 손절도 못하고. 예. 또 그런다 해서 에이텍 솔루션이 이렇게 다른 이런 종목 가치로 이렇게 뭐 어디서 의견도 많고 이런 정보도 많이 그런 종목이 아니라서 이런 것 같아서 예. 조금 답답해서 그렇게 전화 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전화 잘 주셨고요. 에이텍솔루션 지금 기관의 매도도 뭐 최근 들어서 외국인하고 같이 매도도 나왔었는데 기관이 또 많이 끌어내린 요인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기관들도 이제 IT에 대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 그들도 약간의 손절매를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도 보여졌었는데 그런 와중에 개인분들은 얼마나 더 황당하시겠습니까? 삼성전자 지분 갖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약발은 없는 건지 에이텍솔루션 뭐 정보도 너무 없어서 답답하다 하시네요. 네, 에이테크 솔루션은 그 삼성 전자에서 분사 나온 회사죠. 네. 그리고 금융업체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어떤 휴대폰이나 어떤 그런 어떤 케이스 금융업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지금 많이 하락을 했고 지금 기관들이 연 한 7거래일째 지금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도 사주다가 결국 매도로 돌아섰다가 오늘은 조금 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찍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지금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좀 대상 바닥이죠. 그래서 이 대상 바닥에서 어떤 지지가 나오면은 이런 종목들은 또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래량에서 극히 만족하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의 거래량은 한 50만 주가 넘어야 되겠다. 1차적으로 50만 주 넘으면은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는데 22,000원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22,000원대에서 무너지면서 보면은 박스권에서 바로 흘러내렸죠. 네.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손절권 놓치신 건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은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 좀 사준다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22,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보면은 한 27,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는데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종목은 지금 22,000원 권역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손절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은 네. 15,000원대에서는 16,000원대에서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절하는 건 아까우니까 16,000원대 지지 나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추가 매수. 만약에 뭐 지금 비중이 몇 프로 되십니까? 비중이 100% 갖고 100%입니까? 아, 100%.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윳돈은 조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십시오. 100%면요, 절대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십시오. 예. 일단 오르면은 비중 축소를 하십시오. 일단은 21,000원대에서 매수가까지 오면요,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늘 조금 내가 손절을 많이 받더라도 오늘 내가 손절을 해야 되나, 좀 더 갖고 있어야 되나, 그걸 결정하려고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예, 네. 그래도 홀딩을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8월 중반서부터 꾸준히 지금 들어왔고 연 3일 연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도 외국인들이 좀 꾸준히 담고 있는 게 그나마. 지금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거는 네. 이 종목이 과연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우량한 종목인지 네. 조금 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종목인지 그걸 조금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 제가 가지고 가고 싶어도 그 기업만 좋다 하면은 네. 장기적으로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요. 기업은 좋은데 지금 업황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 종목은 펀더멘탈상은 이상이 없는데, 부채 비율이 업종 평균이 한 70한 5% 되는데, 이 종목은 한 126% 정도 된다. 뭐 다른 거는 영업 이익률에서도 한 9.76% 정도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괜찮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탈상 이상 없으면은 이 종목은 단기간에 만약에 지금 단기간에 바로 수직 상승은 힘들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상 없으니까 네. 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고맙습니다. 시청자분 대신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올라갈 때마다 이제 비중을 축소해서 그렇게 한번 대응을 하라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네, 제가 보기에는 21,000원대에서요. 21,000원대 올라오면은 매수가까지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21,000원대 매수가 오면은 여기서 조금 강한 흐름 나타나면 놔두시고 여기서 조금 좀 조정을 또 받는다는 예감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조금 비중 축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예를 들어 50%씩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 조금씩 한 10%씩 줄여서 나가시면서 만약에 지금 매수가까지 많이 온다면은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27,000원까지 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는데 비중은 조금씩 한 10%씩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그래도 조금 짐이 덜어진 것 같은 느낌이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보가 없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예. 하여튼 전문가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엘텍 예. 솔루션으로 나중에 꼭 웃으시길 제가 또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한 분 정도만 더 전화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상담 전화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똑깍똑깍 소리가 들리는데 저한테까지는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 고르지 못하니까 한번 전화를 끊어보고요. 다시 한번 전화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할게요. 자, 지금 지수 변화는 1753까지 많이 올라왔고요. 수급에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을 강하게 사주는 것이 약간 수급에서 차이점인데요. 기관 쪽에서 또한 선물의 매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상담 전화 추가적인 연결 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제 말씀 들리시죠? 예. 예, 저도 잘 들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전화 연결이 힘드네요. 자, 어떤 종목 상담을 해볼까요? 현대제철하고, 서울반도체요. 네, 지금 시각이 10시 한 18분이라 많지는 않은데, 급한 종목 한 종목만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요? 네, 그래요. 현대제철을 좀 봐드릴게요.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105,400원에 한 30% 됩니다, 비중이. 네, 105,400원에 30%. 예, 지금, 얼마 전에 이렇게 바닥 찍고, 10만 한 2, 3천 원 할 때 이 정도에 사신 걸까요? 아니면 그 이전에 사셨나요? 이전에 10만 7천에 일부 사고, 그다음에 네. 바닥 찍을 때 그때 일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0% 비중이 됐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요. 좀 높았을 때 샀고 좀 빠졌을 때 좀 소위 말하는 물타기를 해서 지금 평균 단가를 약간 좀 낮춰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10만 5천 원대, 지금 10만 7천 원대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일단 좀 기쁘시겠어요? 예, 예. 예. 현대제철은 내심 얼마까지 갔으면 하고 바라십니까? 지금 저는 이걸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내년 초반, 중반 정도까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저는 뭐, 요거 한 5만 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제2고로의 어떤 효과를 아주 많이 기대하시는데, 예. 예. 지금 현대제철을 말씀드리면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오늘은, DTI 규제 완화로 철근 수요가 조금,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건설업과 같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현대제철은, 좀 어떤 철강 수요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선반영이 많이 됐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년까지 보시면은 15만 원까지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거는 그의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이유는, 내년까지의 어떤 제2고로에 대한 어떤 생산 능력이 지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5만 원까지 보는 게 당연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지수가 빠진다면은, 동종국도 같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이, 매도를 하다가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가 났습니다. 일단은, 11만 6천 원대에 돌파하는 걸 잘 보시면서 올해의 신고가를 돌파한다면은 내년까지 보면은 한 10만 5만 원대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희가 끝으로 좀 짧지만 현대제철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통화연느니와 투자해우소 코너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은 증권아카데미 정영환 시사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버냉키 효과 때문에 또 부동산 규제 완화책 얘기 나오면서 결국 코스피가 7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아주 시원스럽게 반등하고 있는데 60일 이동평균선이 거의 지금 닿아 있네요. 1753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7거래 만에 함께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기관이 사주는 것은, 특별히 투신권이 사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외국인이 일단 오늘 강력한 매수로 대응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9월엔 36912, 만기일 좀 걱정이 되는 그런 달에 곧 접어들게 되는데 말이죠. 내일 모레면 9월이잖아요. 프로그램 쪽의 매물이 점점점 나오고 있는 것도, 베이시스가 흔들리는 것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본의 엔고에 대한 대책회의가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이 같은 대책에서 뭔가가 좀 나와주리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본은 우리보다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2%대 상승률, 지금 니케이 225가 지금 9,000포인트를 이미 넘어섰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우리 증시보다도 상당히 조금 더 거세 보이는데 중국장은 오늘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중국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성공투자 기원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